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새 미 연준회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시장 모두 힘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1.5% 넘게 오르면서 2,97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이 개인 홀로 1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올랐지만 아쉽게 천스닥 회복에는 실패했는데요. 99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IT 업종과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또 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 대응하기 좀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 확인할 때 좀 참고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후성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이 투성 브라더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시장이 그동안 연초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여러분들 많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때에서도 업종의 대표주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순환매로서의 뭐 최근에 철강주, 뭐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 은행주, 뭐 그다음에 보험주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다가 걔네들이 오늘 조금 약간 주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주춤거리니까 IT들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일전에 얘기해드렸던 후성이라든지 주성이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신한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애들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도 박스권이니까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계속 그 3시 20분에 월화수 목 금요일 날은 안 나오지만 목요일 날에 서울경제에서 3시 20분에 장마감 신의 한수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일 이제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지만 그래도 수, 목, 금 이 3일 내에서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좀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온 건데 바로 요걸 기다렸던 거죠. 자, 보면은 우리나라 정초 새해 시작서부터 살짝 들어주는 척하더니 계속 뺐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양봉 같은 양봉을 보여줬는데 일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근데 그때 양봉과 지금의 양봉은 뭐가 틀린지를 눈 크게 잘 보면 5일선을 안착을 한 애와 5일선을 안착을 하지 못한 애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돼요. 누가 더 좋은 거냐? 당연히 5일선 안착을 한 지금의 양봉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일단 여기를 하나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큰 저항으로 나중에 여기서 뭐 3,150 올라가면 여기서 또 걸리겠지만 그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 저항은 이제 여기 수평으로 돼 있는 3,050과 이제 3,100 라인이 그 다음에 저항일 텐데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요 라인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내일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수급도 보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1조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둘이 합쳐서 1조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오늘 1조
1조 원 정도, 아니군요. 1,000억 원 정도,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직은 좀 매도세가 좀 우위인 편이고요.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니까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당분간에 일단 반등세라든지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흐름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좀 이따가 뭐 미국 시장을 또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따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들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성엔지능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서도 신한수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것 같다. 조정받으면, 만약에 새해서부터 해서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16,000원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사면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좋은 종목들은 잘 내려오질 않아요. 제가 그 얘기도 여기서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은 잘 빠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역시 빠지지도 않고요. 원래 자리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해 시작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애들은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인텔의 그 매출액을 넘어섰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어제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반기에 그런 이제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져서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늘 움직인 거는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의 수준이고, 지수가 좀 더 움직이게 되면 주성엔지닝은 현재까지 재작 2019년도 추천한 기준으로는 288% 수익이 올라와 있는데요. 후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후성은 455%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큼은 갈 거예요, 주성엔지니어링이. 그래서 후성을 쫓아가는 게 주성엔지니어링이고, 그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똑같이 생긴 종목이 뭐가 있다라고 오늘 표역 종목을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주반도체라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주성엔진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이, 이런 애들이 크게 올라가듯이 후성이는 먼저 많이 올라갔고요. 주성이도 계속 갈 거지만 주성엔진처럼 똑같이 생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마이크론, 뭐 에로티베쿰, 뭐 ISC 뭐 등등의 몇몇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다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제주반도체처럼 많이 안 올라간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찾으세요.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를 찾으면 수급도 괜찮고 거기다가 실적도 겸비되어 있는 종목을 찾으면 올해 내에서는 반도체 이슈, 특히 삼성전자가 M&A 이슈를 또 가지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좋아질 것들,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그런 이제 반도체 설계한 거나 아니면 뭐 팹리스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로봇 관련주도 되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면 어차피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계속 좋아지려면 반도체를 뺄 수가 없죠. 이건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고, 거기다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그 디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내놨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 주가도 다시 상승할 겁니다. 뭐 지금 삼성은 뒤쳐졌다라 해갖고 인텔이 빠진다? 그건 그런 일은 안 나오고요. 계속 인텔의 주가도 계속 상승할 겁니다. 왜냐면 12세대 CPU가요, 대박을 치고 있어요. 11세대 CPU는 거의 망작이에요, 망작. 그래서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는 거의 망작인데 12세대는 대박을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AMD의 주력 제품인 5600X라든지 5800X를 가성비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12세대 CPU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인터넷 매출이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따라잡혀서 문제가 생기느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신지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신한수에서 제가 나중에 뭐 소통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인텔에 대한 반도체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CPU 그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의 반도체가 또 호황이 다시 찾아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IT 부품주 잘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흐름 정확하게 내다봐 주시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SDI요. 아, 삼성 SDI 종목 맞으실까요? 네, 네, 삼성 SDI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6만 원에 5%요. 76만 원에 비중은 5% 됐어요.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삼성 SDI도 5% 넘는 강세 또 상승 보여줬거든요. 오늘 네. 보니까 기관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또 오랜만에 장대 양봉 뽑아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늘 많이 궁금하실까요? 그걸로요. 네, 10%인데 네. 내려가서 70만 원에 5% 팔고 5% 갖고 있는데 예. 이걸 본저까지 갈라나 더 사야 되나 그럼 알아보려고요. 이제 5%는 손절을 하셨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또 삼성 네. SDI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그래요? 또 앞으로 매수가 위로까지 올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SDI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자, 네. 차트를 보면은 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간신히 본전으로 올라올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지수가 단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살짝 밀릴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삼성 SDI가 뭐 바로 뭐 75만 원, 76만 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70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차라리 아직 안 움직인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네. 그쪽 애들로 차라리 돌려놓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네. 얘는 좀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70만 원까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은 지금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ICD라든지 OLED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뭐 주성엔지니어링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금 위치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주성엔지니어링은 아직 여기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얘는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지금 얘보다는 제조반도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 SDI는 한 이쯤에 떠 있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삼성 SDI보다 안전하고 더 유리하고 목표치가 큰 반도체 장비주가 많으니까 요거는 한 70만 원 정도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거나 조금 만약에 욕심을 내서 지수가 강하게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3천을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서는 75만 원까지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이 우리가 맨날 속잖아요. 강할 줄 알았더니 맨날 빠지고 강할 줄 알았더니 맨날 그러니까. 빠지고 그래서 저도 지수 잘 안 믿어요. 뭐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3천 정도에서 3,050 정도 올라갈 정도면은 뭐 그나마 뭐 잘 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네. 또 3천 못 가고 또 미끄러지고 이게 원래 다반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오면 종목들을 믿지 마세요. 다 올라오면 또 다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또 미끄러져요. 네,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작년 내내 그랬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75만 원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희망을 품지 마시고 일단은 네. 팔아주셔라. 네. 그 10,000원짜리 때문에 못 팔지 마시고 그래서 네. 70만 원 쪽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보실 수 있고 75만 원 쪽에서는 팔아가지고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담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많이 상승해서 좀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상승 모멘텀이 더 큰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예, W 게임즈. W게임즈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7,600원에 네. 15%입니다. 네, 57,600원에 15% 비중 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예, 네, 작년 10월, 11월에 좀 잘 나가던 게임주가 올 초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좀 답답하실 것 예. 같은데요. W게임즈 또 저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W게임즈 57,600원.
예. 뭐 크게 물리지는 않았네요. 예, 예. 지금 그 게임위에서 그때 이제 그 P2E 서비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정지를 시켜놨던 부분, 아니, 그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앱에서 이제 못 팔게 아니면 게임을 못하게 막아놨던 부분들을 있었었는데 그때 NFT 관련주들, P2E 서비스 관련주들이 흔들렸다가 법원에서 예. 이제 그게 조금 과하다 싶으니까 일단 효력 정지를 시켜놔가지고 일단은 다시 판결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예. 14일인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었는데 예. 어쨌든 그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둘 다 돼도 예. 상관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판결이 나오고 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만약에 못 판다, 못 한다. 지금 게임위에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심하게 해갖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해외로 가갖고 해외에서 그냥 거기서 팔면 돼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법이 걸린다고 그러면 해외에서 뚫어갖고 해외에서 팔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팔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고 뭐 안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되는 건데 그렇게 저쪽에서 팔게 되면 그걸 가지고도 뭐라도 못할 거고 그냥 국내에서만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이 될 건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뭔가 그 이슈가 소멸이 돼서 마무리가 돼서 판결이 돼서 뭐 제일 좋은 경우는 NFT가 됐든 P2E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예. 결과가 일단 나오고 나면 그때에서는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할 수 가지고 있고요. 뭐 예. 6만 원까지는 일단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수도 올라오고 예. 있어가지고요. 예. 지수가 일단 3천 안착하게 되면은 그 가격은 금방 올 것 같은데 일단 3천 안착을 했느냐 마느냐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이제 세력들의 마음이라서 예. 일단 지수가 올라오면은 게임주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하신 거 아니 그렇죠? 예. 예.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하나 있어갖고 지금 종목들이 게임주들이 그렇게 세게 안 올라오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받쳐준다면 6만 원 선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핑거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네. 20%입니다. 네, 28,00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있고요. 네. 핑거 종목은 어떤 부분이 오늘 많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1월 초에 샀는데 네네. 계속 내려가서 이걸 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되나. 네, 새해 생각 들어서 또 새마음 새뜻으로 핑거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핑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새해서부터 지수를 들어주는 척하고 흔드는 장난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네. 일단 이 핑거는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섹터라서 네. 제가 추천한 적은 없는데 저희 가족분들 중에 누가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도부터 상담을 계속 자주 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제가 어떻게 상담해 드렸냐면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도 일부 팔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상담을 계속 그분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한번 팔고 또 조정받을 때 괜찮다. 그리고 올라올 때 이 N자 목표치 올라왔을 때에서 여기서도 절반 이상 많이 팔아라.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라. 이렇게 얘기해놔서 지금 팔고 나서 보니까 왜냐면 1월 초에 이렇게 급등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장난질을 많이 해서 올라올 때 팔라고 했던 건데 지금 저희 가족분들은 팔았는데 지금 거꾸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쭉 떨어졌는데 종목은 문제는 없어요. 실적도 보게 되면 실적도 매출 추이도 굉장히 괜찮고 네. 뭐 메타버스가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메타버스 네. 섹터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춤해도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 2021년도에 834억
올해는 925억 벌 거라고 매출액이 925억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년에서는 1,000억대로 늘어나고 당기 수익도 올해는 70억으로 좀 많이 늘어났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60일선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럼 60일선은 얼마 정도가 60일선이에요? 지금 60일선이 22,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거기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오늘까지 흔들렸던 자리가 전저점 자리의 지지 자리니까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이 3천 쪽으로 가야 종목들이 빠졌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핀 거에서 양봉이 나온다. 네.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추가 매수 그때 하셔가지고 반등 나오면 27,000원이나 28,000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네. 또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 이슈는 지금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일선을 터치하고 나면 이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면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위한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많은 종목들을 더욱더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럼 문자로 들어와 있는 스피드 상담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괜찮네요. 매수 가격은 5,630원에 10% 수익 나겠는데요. 뭐 이제 수익 나는데 이걸 이제 욕심을 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보려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리고 지금 박스권 내지는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지수가 또다시 밑으로 강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여기서 수익으로 5,700원, 5,800원 쪽으로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이제 6,000원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거기가 관건이겠죠. 거래가 실리면 6,000원도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은 6,000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프리시전 바이오. 시가총액은 1,100억짜리 종목이고 매수 가격은 25,000원. 25,000원이요? 이건 25,000원이면 이거 한 10년 정도 물리신 것 같은데요. 10년이 아니구나. 올해군요. 이게 저 연봉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상장이 이때 된 거죠. 2020년도 12월 달.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월 동안 거의 뭐 반등이란 반등은 없고 계속 떨어졌는데 딱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생겼네요. 일단은 실적을 보니까 이거는 뭐 다 적자예요. 자, 이렇게 다 지금 적자가 돼 있는 회사인데 매출액은 좀 늘긴 했네요. 매출액은 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도 적자 지속이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이고 적자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라는 거는 그 회사가 뭐 단돈 뭐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뭐 직원들한테 간식이라도 사줄 거 아닙니까?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뭐 월급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얘기인데 계속 적자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60일선을 지금 넘질 못하고 계속 60일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60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그냥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중도 너무 많으시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 27만 원의 비중 20%. 27만 원이면은 최근에 사셨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움직였다가 뭐 만도라든지 잘 움직였다가 다시 밀렸죠 최근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28만 원 왔을 때 비중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얘보다 좀 더 가벼운 전기차 부품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얘보다 좀 더 가벼운 쪽을 할 거냐 그거는 선택인데 가벼운 게 훨씬 더 유리해요. 3월 달까지는. 근데 뭐 나는 무거운 거 좋다 뭐 그러신다 그러면 29만 원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번에는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은 걸려도 29만 원까지 목표치는 아직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남성이라는 종목,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올라온 거네요. 남성 매수 가격은 3,186원에 10%. 이렇게 쭉 그으면은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돌파가 되면은 거래가 또 실릴 거고 하여튼 돌파가 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내일 옵션 만기 날인데 큰 흔들림이 없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박살나거나 이제 쭉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저점을 잘 지지해 준 상태에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박스권으로만 잘 버텨주다가 3,000은 안착을 하고 3,050을 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남성도 3,500을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조금 기다리면서 거래 실리고 다시 한 번 더 요거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게 결국은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시장이 박살나면 얘도 못 올라갑니다. 다시 저점 깨져요. 근데 시장이 도와주면 3,500원 돌파가 나오면서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3,500원 돌파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아 보여요. 자, 이번에는 코프라 매수 가격은 9,750원에 10%. 이전에서 수익이 났었다가 아닌가?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 주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주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는데 상승하고 조정받았으니 이번에 올라오면 11,000원과 그래서 오늘 저항이 걸린 거예요. 11,000원과 12,000원의 강력한 저항대를 거래량으로 뚫어내 거래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박스권에서 놀겠죠? 다시 올라올 때 11,000원에서 돌파가 안 된다 싶으면 비중이 작지만 한 3분의 1 또 팔고 또 12,000원 가면 또 3분의 1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가세요. 그러다가 주추세 이 저점 자리가 깨지면 여기 7,000원 자리가 깨지면 얘는 그때서부터는 별로 상태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7,000원 자리가 깨진 자리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머니까 오히려 물려있지 않다면 입장은 틀려요.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살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7,000원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그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9,000원 반등 나오게 되면 깔끔하게 한 20% 정도 먹고 딱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설명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매를 하니까 지금은 11,000원과 12,000원 반등 주면 비중을 좀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샀다가 또 오르면 팔았다가 하는 건데 주추세는 7,000원 자리가 깨지는 자리지만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9,000원 자리가 안 깨지는 게 좋겠습니다. 안 깨질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래서 9,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11,000원, 12,000원 이쪽 올라오면 매매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사막 콘덴서. 자, 사막 콘덴서. 제가 이거 방송에서 움직이는 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는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조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사거나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좋아요. 내려오면 더 사세요. 비중이 작으면. 근데 비중은 뭐 적당히 15% 있고 매수 가격은 76,000원. 예전에 물린 거네요. 예전에 물린 거면 그냥 냅두세요.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매수 가격 근처로 와서 수익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거나 일부는 팔아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료하고 빠르게 스피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 2번으로 이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알찬 대응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상담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예. 매수가는 예. 어떻게 되세요?
29,500원에 10%요. 네, 29,500원의 1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HDC 현대산업개발 또 광주에서 이 7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오늘 많이 밀려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29,500원이면 매수하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 4월에 했었어요. 작년 4월에 매수하셨고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의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보는 건지 좀 많이 물량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네. 같은 이런 또 악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이런 이제 돌발적인 악재, 그러니까 세력들도 저렇게 광주 막 무너지는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거를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손절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버티는 건 맞아요. 시간이 좀 해결해 주게 되면 결국은 다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떨어질 때에서 가장 많이 뭘 보냐면 저는 수급을 보는데 오늘 수급이 왕창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던져놨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간 끌기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그동안에 수급을 보면은 매수가 잘 들어왔다가 갑자기 매도를 저렇게 강하게를 해버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각오를 하시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징글징글하게 아주 안 움직이고 꼼짝없이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한 1년 정도만 참으시면은 뭐 3만 원 이상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저녁 뉴스에 네.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도 나올 수 있다는 뭐 재판 결과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거래 정지도 나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돼도 거래가 정지가 됐을 때 우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상장 폐지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없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상장 폐지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뭐 잠깐 이제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투매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공시를 내보내기 위해서 거래 정지 시킬 수도 있고, 글쎄요, 거래 정지는 왜 시킨대요? 안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겁이 나신 거잖아요. 네. 네, 상패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건물 무너질 때만 다 상장 폐지될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배 같은 거 가다가 뭐 갑자기 뭐 유조선하고 부딪혀갖고 바다에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회사는 뭐 상장 폐지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배상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어가갖고 뭐 그거를 막대한 그거를 다 물어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다 그런 거 다 보험을 들어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이 꼬여가지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과, 지난번에 이거 말고 이제 건물 철거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그 버스 이게 덮쳐가지고 네. 사망자 났던 그 사건도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그 까먹고 있었던 그 인식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때였거든요. 여기 차트를 보면 6월달 이때였었어요. 그때는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때 이슈가 있을 때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네. 제가 그거 매도 시기를 잠깐 놓쳐갖고는 지금 거의 1년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이슈가 안 됐었고, 이제 하청업체에다가 그거를 이제 떠넘겼다 뭐 이제 그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HDC 현대산업개발인지 잘 모르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파트 브랜드와 그다음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많이들 이제 알아버리는 바람에 주가 폭락이 좀 더 심하게 좀 과하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냥 버티세요. 방법 없어요. 이거는 안 망할 거니까 있어요? 버티시고. 네. 결국은 3만 원에서 팔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올라오긴 올라올까요?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다행히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중대처벌법이 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달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중대처벌법에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해당 종목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요. 섣부른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M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43,500원의 비중이 40%라고 하시는데요. HMMM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저는 사실 좀 더 내려오면은 그때서는 이걸 한번 추천해 볼까 생각했는데 얘도 안 내려오네요. 일단은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강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들을 텐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 사실 여기까지도 더 밀릴 수도 있었던 건데 여기는 안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건데 시간은 이제 충분히 이 정도면 좀 충분히 정도까지 있는데 아주 충분히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돌려서 올리면 4만 원 또 다시 6만 원 이런 모습을 제가 두산중공업인가 두산인프라코인가 거기서 모양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상승하라고 조정을 받았죠. 여기 보면은 이때도 아마 비슷한 상담을 여기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다. 근데 조정 받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담수화 사업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맹물로 바꾸는 그런 기술, 거기다음에 원자력 기술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뭐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때 빠질 때에서도 이거 다시 돌아 올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서 이거 작년에서 많이 상담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자, 마찬가지 HMM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돌려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텐데 43,500원. 그러니까 주식을 최고점 가까이서 붙여서 공략하게 되면 고생하다가 본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데, 일단은 35,000원까지는 갖고 가보시고 거기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일단 3만 원을 돌파할 때 여부를 살펴보세요. 왜냐면 이게 3만 원 돌파 안 된 상태에서는 들어주는 척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다시 싸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적극 매수의 기회라고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거든요. 다시 더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단가를 그때는 열심히 낮출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좀 많아서 그렇지. 40%잖아요, 지금. 비중이 20%밖에 없다라 그러면은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하면은 43,000원과 뭐 예를 들어 15,000원과 단가를 맞추면 단가가 3만 원 맞춰지게 되면 거기서 비중을 왕창 늘려놓으면 들어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략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일단 갖고 있는 상태에서 35,0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돌파 여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점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수고합니다. 궁금하실까요? SK증권 SK증권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20원에 20%. 1,020원에 20% 비중 네네. 담으셨습니다. 네. SK증권 1,02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보유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달? 두어 달 정도 되셨고요. 두 달 됐는가? 예, 오늘 네, 어떤 부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거 안 그러면 예. 지금 조금 더 살까 싶어서 그랬더니 안 물어보려고. 안 그러면 네. 얼마에 팔란고 예. 그것도 물어보고. 추가 매수 가격과 또 목표가가 예.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려가지고 다들
겁을 많이 먹었을 텐데 얘는 그래도 잘 버티다가 최근에 좀 빠진 거죠? 네. 예, 얘는 10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는 다른 애들 다 빠져도 혼자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맞죠? 네. 예, 그래갖고 한 두어 달 됐다 그러면 샀는데 다른 종목 다 빠져도 뭐 수익권역에서 마음 놓고 있다가 1월 정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다가 이제는 이제 반등 주니까 시장이 추가 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차트를 보면 예.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지금 양봉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되는데 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한 부분은 1,050원에서 거기서 한번 매도해 보세요. 그 정도면은 추가 매수를 했을 때에서 1,050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1,020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뭐 1,000원 이하로 떨어질지 1,010원을 떨어질지 단가는 더 내려갈 거고. 예. 그리고 1,050원 정도 했을 때에서 팔면은 수익이 뭐 아주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습니까? 뭐 증권주가 망할 거였으면 벌써 망했겠지만 실적은 증권주는 실적이 다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실적이 예.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를 파도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일단은 다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얘는 좀 줄었네요. 2020년도에.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2021년도에서는 738%의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았죠.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 같은데 한 1,050원까지 일단 보셔도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1,050원 선까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고 네. 21,000원이요. 예, 15% 그리고 21,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네. TV 볼륨 올려져 있으면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비를 보름으로 올리라고요? 네, TV 볼륨 소리가 지금 울려서 들려서 볼륨 소리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대덕전자 오늘 종목 상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수익권에 계신 분께서 또 종목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할줄 몰라가지고 네네.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넣으니까 막 두서가 없어요. 예, 그러셨군요. 이 반도체주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도 좀 좋게 보고 계신데 언제 팔면 네.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원이 저거 계속 놔둬도 되나 아니면 자꾸 안 올라가니까. 네, 또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궁금하신 예.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자, 대덕전자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밑으로 빠졌는데 얘는 그래도 수익을 많이 줬다가 잘 강하게 올라가다 지금 밀린 건데 최근에 PCB 관련주들이 강했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이쪽 애들이 좀 강해서 지금 움직였는데 아직도 그쪽의 강세는 이어지니까 좀 더 비싸게 팔 수는 있는데요. 매수 단가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니까 24,0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차트 봤을 때 24,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파세요. 그 정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24,000원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지금 저점 라인을 22,000원으로 잡고 그러니까 22,000원 깨지면 이제 손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2,000원이 안 깨지면 나머지는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나머지도 좀 파셨다가 싸게 사면 돼요. 한 2만 원 선에서. 근데 지금은 뭐 파실 필요는 없고 올라올 때 24,000원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절반만 파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대덕전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종목 꼼꼼하게 뜯어봤으니까 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위원님,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는데 네. 내일장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내일 옵션 만기라서 사실 네. 이 옵션 만기 날은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급등을 하고 원래 급락을 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였던 흐름이었는데 네. 근데 뭐 2008년도 이후에서 그런 흐름이 없어요. 뭐 맨날 급등하고 맨날 급락하고 그러지 않고 거의 뭐 잠잠하게 움직이는데 그냥 내일 예상은 그냥 평이할 것 같아요. 그냥 급락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하게 들어줬고요. 내일 뭐 옵션 만기라고 해서 급락을 대부분 걱정하시는가 본데 급락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오늘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올라가주면 좋죠. 올라가주면 오늘 못 올라갔었던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전업종에서 또다시 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3,000원 안착해준다.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옵션 만기 날인데. 3,000원 빨리 안착해주면 그 다음에서 이제 3,050을 보면서 왜냐면 3,050을 돌파하면 그때선 저는 시장이 절반 바닥을 쳤다. 유도에도 유효가 있고 절반 유효가 있고 절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반이 있고 한 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그 바닥을 치려면 3,050을 안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3,100을 뚫어버리게 되면 저는 드디어 연초 효과, 신년 효과, 그다음에 1월 효과 이 부분에 대한 랠리가 펼쳐질 것 같아서 저 3,100은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일단 3,100을 뚫어놓고 거기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순환매 나오고 못 갔던 애들 움직이고 막 반도체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또 뭐 얘기 나오고 그래갖고 좀 움직이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저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3,000에서 3,050 안에서는 여전히 박스권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2,950이 안착이 되면서 양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또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그 다음 목표치인 3,000과 3,050의 박스권 매매 대응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3,000에 3,050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공략했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돌아서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가져갈까 말까 그러는데 일부는 일단은 챙겨줬다가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 알잖아요. 올라왔다 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절반만 좀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세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렇게 일단은 몇 번씩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은 3,050 안착과 3,100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2월이든 3월이든 나와주면서 랠리가 펼쳐지는 좋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3,000선에서 3,050선 사이 이 박스권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또 번호 통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